자, 이번엔 사회부 김태일 기자. 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죠. 오늘 사건의 이 안 되는 놈은 불안하게도 위험한 짝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짝사랑 도대체 어디까지 안 풀릴지 그리고 그 끝은 과연 있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얘기 아니야 이거? 발목 잡힌 짝사랑. 아, 본인 얘기 같아요? 아, 짝사랑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연예부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그냥 사회부 사건에 자기 얘기 아니냐고. 예전에 어떤 가수 후배가 이러더니 형, 거기서 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야,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기자분야인데 왜 네 얘기 나왔어? 그거 양다리 옛날 얘기인데 양다리 얘기만 나오면 다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야, 되게 웃기다. 짝사랑 얘기만 예, 나오면 다 내 얘기야. 짝사랑 얘기만 나오면 다 자기 근데 얘기구나. 윤정수 씨가 지금 뭐 사회부의 기사에 자기 얘기 아니야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미제 사건이고 범인이 윤정수 씨였으니까 신고해버리게. 자, 미제 사건이? 한번 예. 근데 그 주인공이 윤정수 씨였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33세 남성 권 씨는요. 그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지면서 친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임에서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20대 중반의 회사원 박 씨였습니다. 박 씨에게 첫눈에 반한 권 씨는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옆자리를 사수하는 건 물론이고요. 선물 공세까지 펼치면서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권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박 씨가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다른 남자와 만남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여성은 권 씨의 연락도 잘 받지 않게 되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도 자주 빠지게 됐습니다. 권 씨는 생각했죠. 박 씨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권 씨는 먹지 말아야 될 마음까지 먹게 되는데요. 바로 박 씨를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일단 혼자 사는 박 씨의 집 앞에 찾아가서 내가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박 씨의 집안까지 들어가는데 일단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변을 해서는 숨겨왔던 흉기를 꺼내서 박 씨를 위협하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박 씨의 나체 사진을 8장을 촬영을 하고 너무 치졸하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박 씨가 예상치 못한 말을 권 씨에게, 남자에게 건네게 되는데요. 사실은 나도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남자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여성의 이런 말에 좀 경계가 풀린 남성 권 씨는요. 결박했던 손발도 풀어주고 그리고 찍었던 나체 사진도 그 자리에서 삭제를 해줍니다. 단순한. 하지만 그 여성의 마음이 아니라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성이 기지를 발휘한 거였는데요. 진짜. 네. 되게 현명한 거죠. 네네. 예. 권 씨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이번엔 그 박 씨는 배가 고프니까 우리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자라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치킨 배달원이 문을 열고 이 남성에게 치킨을 건네는 순간 뒤에서 문을 밀치고 뛰쳐나가면서 도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이 박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뭐 당연히 권 씨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겠죠. 그런데 권 씨가 집안에 남기고 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발찌였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권 씨는 20대 초반에 특수 강도 강간죄로 10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였던 겁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자발찌를 이렇게 커터칼로 자르고 도주를 한 거였는데요. 권 씨의 도주 행각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도망치게 됐고 한 건물의 옥상에 숨어들었는데 4일째 되는 날 정말로 극심한 이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건물에서 내려와서 112에 자수를 했고요. 위험한 짝사랑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놈의 끝은 결국 자수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런데 권 씨의 그 범죄 행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다가 자신의 대포 통장을 21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중이고요. 결국 법원에서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 저희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 정말 기지를 발휘했다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여자들은 한 번쯤 막 그런 상황들을 영화를 보고 나서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상상을 하는데 나라면 어떻게 할까? 네, 이걸 현실에서 그렇게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네, 무려 5시간 30분이나 감금을 당하면서 위협을
받고 원룸에 갇혀 있었던 건데요. 상당히 차분하고 그리고 친근감 있게 권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건 쉽지 않아. 네. 그 평소 권 씨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이용을 했던 건데요. 치킨을 시킬 때도 전화로 시키게 되면 그 남자가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서 치킨을 시키고 잠깐이라도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남자분이 여자분을 혼자 좋아한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 애인이 생겼다고 뭐 상처를 받고 혼자 막 그런 거에 감정이 바뀌는지 본인이 고백이나 제대로 해본 거 맞아요? 네, 이제 고백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이 남자는 그 여성과 박 씨와 자기가 사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여성이 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자 이 남성은 대체 누구를 만나나 몰래 미행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의학부 기자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사회부 기자님께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대처하는 거가 다 옳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일 경우에 잘못해서 이렇게 장단을 맞추다가 더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가해자가 정상적인 어떤 그 남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밀한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 뭐 반항을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설득을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때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내 짝사랑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역시 결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